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오늘은 포텐셜 에너지 곡선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기초 때는요, 우리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들을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보존이 매년마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하고 또 지난 시간에 정했던 운동량 보존은 잘 정리해야 되지만 포텐셜 에너지 곡선 해석하는 거는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은 없지만 물리적인 의미, 이건 여러분들 물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화학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곡선에 대한 해석 등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보존력의 정의를 좀 알아야 돼요. 보존력의 정의는 여러분 위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힘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냐면 마이너스 dr분의 du, 여기서 u는 여러분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됩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서 미분한 값에 마이너스 값을 취하면 이게 우리가 보존력으로 정의해요. 근데 자, 보존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보존력은 역학에서 여러분들 중력하고요. 중력, 그 다음에 탄성력, 그 다음에 전자기로 넘어오면 뭐가 있냐면 전기력이 있습니다. 전기력이라고 해서 자, 수학적인 정의는 자, 이렇게 표현되고 그럼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마이너스 인테그랄 F.R이라고 하는 자, 이런 값으로 여러분들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역학에서 우리 기초 때 우리 보존력은요. 우리 중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 값을 취하면 우리는 그게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였었죠? 중력이 플러스의 일을 하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는 거고요. 중력이 마이너스 1을 해요. 그럼 중력이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하나 더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중력이 마이너스 1을 하면 우리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라고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가 나오는데 우리 에너지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증감을 의미하죠. 플러스가 나오면 증가하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감소합니다. 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는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dr분의 du가 여러분들 우리 0이 나오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자, 힘이 0이네요. 보존력이 0인 곳, 이런 곳들을 우리는 평형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평형이라고 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인 곳을 우리가 평형점이라고 하는데, 자, 보존력이 평형점에 해당되는 곳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좀 여러분들, 자, 우리 좀 그리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원 공간이에요. 1차원 공간이고 X축이 거리 R이고 여기 R이라고 썼는데 R이라고 쓰셔도 되고 X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R 1차원 공간에 자, Y축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떤 공간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에너지가 형성되어져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공간을 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거 좀 얘기하면 그럼 좀 전에 왼쪽에서 자, 마이너스 dr분의 du가 F, 보존력이라고 했었죠? 그럼,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보존력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X축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 기울기에 해당되고, 자, 여기서는, 보존력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 같은 것들, 또 표현 안 했지만 탄성력, 전기력,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보존력의 예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U0라고 좀 설정하고요. 자, 위치별로 R1, R2, R3, R4, R5라고 하는 위치를 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제가 1차원 공간이라고 했죠? 자, 어떤 물체가 R1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다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럼 R1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으면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이겠습니까? 라는 거를 우린 요 그래프를 보면서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포텐셜 에너지, 우리 물체를 놓으면 딱 놨을 때 아래로 자유낙하 하잖아요. 그 얘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지는 쪽으로 항상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R1에 있던 물체는 잠시 후에 R2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이동합니다. R2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자, 또 R3 쪽으로 자,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R3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 잠시 후에는 R5, R4, R5라고 하는 자, 이런 곳까지 쭉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했다가 자, 원래 포텐셜 에너지가 U0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자, 이 지점에 해당되네요. 자, 여기 있던 물체가 쭉 어디까지 이동해서 R5까지 이동한 다음에 여러분들 원래 위치에서 빗면에서 물체를 놓으면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때 원래 위치까지만 여러분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원래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되는 곳까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자 물체는 자 이렇게 갔다가 R5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게 되는 자 이런 운동을 여러분들 왕복하게 됩니다. R1에서부터 R5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운동하게 되는 자 이런 특징을 여러분 가지게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그래프 바로 해석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해석하는 게 되게 편하냐면 얘를 그냥 여러분들 언덕과 기울기처럼 여러분 해석을 하면 굉장히 좀 편해집니다. 자,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쭉 어디까지 와요? 자, 내려와서 여기까지 왔다가 R2에서부터 R5까지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갔다가 다시 R4까지 오고 다시 R5까지 간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는 자, 처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자, 초기 속도는 우리가 0이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 출발하면 여기까지 올라가게 돼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되돌아오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라는 거를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이거를 1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물체의 운동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이때 우리 뭐가 자, dr분의 du가 0인 곳, 기울기가 0인 곳이 우리가 평행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평행점이 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여기도 기울기가 0이 되는 곳, 여기도 기울기가 0이 되는 곳, 여기도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이 세 군데가 등장합니다. R2하고 R3하고 R4가 여러분들 평형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평형점 좀 이름이 좀 있어요. 자, 우리 세 곳을 평형점이라고 하고 R5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R5까지 왔다가 되돌아가죠. 그래서 여기를 되돌이점 또는 영어로는 이제 터닝 포인트인 곳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 세 곳이 평형점에 해당이 되는데 R2, R3, R4가 평형점에 해당됩니다. 그랬을 때 자, R5는 되돌이점, 안정평형점과 불안정평형점을 나눠지게 돼요. 안정평형점, 불안정평형점을 나눠지게 되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여기를 좀 보세요. 자, 여기 지금 R2에 지금 어떤 물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내가 얘가 물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얘를 살짝 오른쪽으로 밀거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살짝 밀면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빗면처럼 해석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살짝 건드려도 항상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라고 얘기해서 여기를 우리 안정평형점이라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R4도 마찬가지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시켜도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라고 해서 이곳을 우리는 안정평형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R3를 보니까요. 얘는 언덕처럼 생겼잖아요. 여기에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체를 살짝 오른쪽으로 밀거나 왼쪽으로 밀게 되면 여러분 그냥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오른쪽 왼쪽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정인 곳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R3도 평형점이긴 하지만 R3는 불안한 평형점이다 라고 해서 불안정 평형점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안정 평형점과 불안정 평형점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면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 언제 여러분 쓰죠? 특히 화학에서 분자 간의 거리가 어떤 특정한 위치였을 때 안정한 위치가 있습니다. 분자 간의 위치가 항상 가깝다고 안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까우면 청력 때문에 서로 밀어내려고 하고 좀 멀어지면 또 인력 때문에 또 당기기도 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원자나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어떤 특정한 위치가 됐을 때 안정한 위치인 곳을 찾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 안정평형점이라고 해서 우리
포텐셜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서 미분한 값에 0이 되는 곳이 평점에 해당되고요.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 2번 미분해서 0보다 큰 곳이 있고요. 2번 미분 0보다 작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여러분들 뭘로 찾을 수 있냐면 평점으로 찾을 수 있지만 우리 수학은 우리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포텐셜 에너지가 1차원 공간에 형성되어져 있을 때 이때 이렇게 되돌이점과 안정 평행점, 불안정 평행점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피트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도 일반 물리학에서는 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우리 포텐셜 에너지 곡선 해석하는 것까지 정리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포텐셜 에너지 곡선 해석하는 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 우리 시험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에너지 보존 활용하는 것들을 더 많이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